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58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개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미일주는요, 천간에는 이제 일간에 개수가 있고 일지에는 미토가 놓여져 있는 건데, 동물의 색깔로 비교를 해봤을 때 검은색을 띤 양이라고 해서 검은 색깔 양 혹은 흑 색깔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양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고집이 있고 끈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온순하고 귀여운 동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양은 사람이, 저희가 무슨 뭐 동물원을 가던가 아니면 뭐 양떼 목장 이런 데를 좀 가게 되면요, 양들이 참 신기하게도 그 길을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양을 이렇게 좀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항상 와갔던 길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친구는 기억력이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은 일간이라는 요 자리에 개수가 들어 있어서, 이 개수라는 친구는 나의 생각이나 이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개수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일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미토라는 친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지라는 곳은 나의 행동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자리, 그 다음에 부부궁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궁성이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이제 미토의 힘이 나타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미일주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이렇게 미토라는 게 일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미토가 십성이라던가 십신을 보게 되면은 편간이라는 그러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운성으로 본다면은 이제 묘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으로는 편간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12운성으로 묘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수라는 일간이에요. 이 개수는 성격이나 이상을 나타내고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냐, 사람 자체가 지혜롭고 잔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서, 즉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밀조밀하게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일주를 보고 있지만 8글자를 전체적으로 통달아 봤을 때 이 개수라는 친구가 고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머리가 고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막 그런 가능성도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지? 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서 이것을 잔머리로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한다면은, 고립이 된 개수는 내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을 쓸까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나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음양중으로는 이 친구는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라는 친구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토라는 친구는 실천이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겠는데, 이제 자신의 고집과 끈기가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순합니다. 양 자체가 온순하죠. 그리고 기억력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냐, 지혜롭고 명석하고 잔머리를 잘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섬세하고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행동적인 부분으로서 자신만의 고집 끈기가 있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온순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행동적인 부분으로 기억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이 개미일주를 통틀어서 좀 총칭하는데, 이게 편간이 막 7살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나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면은 편간의 십성의 힘을 쓰면은
솔직히 이 편간이라는 힘은 솔직한 면이 굉장히 강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 좀 따지고 들면은 돈보다는 나의 명예, 돈보다는 나의 자존감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편간이라는 특징 자체가. 근데 그게 묘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한 이렇게 구절로 좀 표현한다면은 이제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환경에 적응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근데 그게 12운성적으로 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으아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꿍 저기에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즉 제가 공부한 체계를 보면은 뭔가 좀 제가 좀 표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책에 있는 걸 좀 인용을 하면요, 이 개미 이렇게 일주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인용을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물상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개미일주의 특징을 이제 물상론적으로 좀 비유를 해봤을 때는, 개수라는 친구는 눈이나 비나 구름이나 이슬이나 작은 물에 해당이 되는 기타 등등에 해당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라는 친구는 사막의 모래, 건조한 흙, 여름에 태어난 땅인데 그 중에 이제 토니까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역할을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열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을로서 이제 가는 친구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토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토의 지장간을 보시면 정을기라는 이런 지장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작은 땅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 혹은 뭐 선인장 같은 모습도 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는 건조한 흙, 사막의 모래 같은 땅 또는 열토, 즉 화기운이 굉장히 많은 열토에 눈, 비, 구름, 이슬, 작은 물줄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저는 표현을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토라는 게 이제 사막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갈증이 나는 그런 형상을 떠올리면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지요. 응? 물이 귀하잖아, 사막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 아주 좋은 것처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부귀영화는 돈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토라는 게 사막인데 사막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어요. 정말 옛날 그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저는 그런 걸 좀 떠올리거든요. 이걸 딱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 정말 와 야호 막 이러는 것처럼 부귀영화는 작은 것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이렇게 사소한 것,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똑같은 말인데요, 작은 것에 대한 애착, 집착이 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한 번 맛봤어 사람이, 그쵸? 사람이 뭐 이렇게 비유하면은 지금 이 일주에서는 별로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막이 엄청나게 더운 그런 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개수라는 것을 한 줄기, 저는 뭐 한 줄기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비유를 한다면은 사막에 굉장히 더운 곳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 내가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됐어. 그러면 작은 것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작은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아주 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자신의 주관을 세워서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자신의 주관을 세워서 확실한 자기 표현을 주장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을 세워서 확실한 표현을 내세우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로 한층 빠져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의 주관을 세워서 자신만의 확실한 표현을 남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힘이 있다면은 행동적인 면모로서 굉장히 좋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